올해의 변수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는 정부의 정책 규조가 완전히 바뀌지만 않으면 네. 계속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뭐 아직도 조금 덜 올랐다든지 이런 데들은 네. 또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임대차 입법이 2+2잖아요. 그럼 4년 되면 집주인이 네. 안 들어가도 내보낼 수 있나요? 계약 거절을 할 수 있나요? 그 지금 상황에서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돼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주인이 안 들어온다고 해도 내보낼 수 있다가 4년을 살았습니다. 예, 4년 살았으니까 한 번만 갱신이 허용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 그래서 이제 2+2가 이제 뭐 4+4, 뭐 3+3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네. 뭐 그런 거예요. 갱신 한번 인정해줘도 뭐 네. 3년을 기본으로 한다라든지 네. 아니면 2+2, 네. 그러니까 2번 갱신권을 쓸 수 있게 한다든지 네. 뭐 이런 걸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한 번 갱신을 쓰고 나면 네. 이제 뭐 나가야 돼. 주인이 나가라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엄청난 거죠. 그때부터는 그 나간 사람은 집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네요. 그렇죠. 예. 나는 과거에 살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예. 큰일 나는 거죠. 2016년 전세가로 2022년에 구하려고 그러면 못 구하는 것처럼. 그렇죠. 예, 예. 맞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다니까요. 알 수가 없다니까요. 예. 한 4+4 이 정도로 전세 8년 정도 보장해 주는 거 이런 걸로 하면은 네. 그러니까 큰일 나죠. 그렇게까지 하면. 네, 진짜 그러면은 정말 어쩌다 물건 하나 나오면 뭐 부르는 게 갑인 거죠. 큰일 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설마 그렇게까지. 그래서 지금 사실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더 강력하게 해서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그랬다가도 뭐 선거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서 갑자기 또 예상외로 아주 그냥 뭐 당근 같은 걸 주면서 시장을 놀래게 할 거다. 이렇게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정부의 규제가 시장을 바꾸는 요소가 될 거고요. 네. 두 번째 이제 요소는 이제 역시 미국의 금리 인상이죠. 네. 미국이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 백신이 나왔잖아요. 네. 백신이 사실 얼마나 효과적일지 아직 뭐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근데 이게 또 우리가 코로나를 예상하지 못한 것처럼 네. 백신이 너무 효과가 좋을지 몰라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해보니까 너무 좋은데 코로나가 확 잡혀버려요. 네. 그렇게 되면 미국은 당장 해야 될 게 이제 금리 인상을 해서 유동성을 빨아들여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완전 초인플레이션으로 가는데 그동안 풀었던 돈들을 코로나도 끝났겠다 이제 막 쏟아져 나올 거 아니에요. 돈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바로 금리 인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 여파로 인해 가지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역시 뭐 그건 전통적으로 뭐 너무 분명한 사실인데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렇게 오랫동안 저금리였던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오랫동안 부동산이 오른 거고.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그렇게 된 거죠. 금리가 낮아진 건 언제부터 낮아졌냐면 2001년도부터 낮아졌거든요. 2001년도부터 계속 낮아져 가지고 네. 그래서 2007년까지 왔어요. 2008년까지. 그래서 그 당시에 제 기억에는 금리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한 5%대였어요. 네. 네. 그것도 이제 싸다고 굉장히 느꼈던 때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서 지금은 1%대까지 떨어진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대출 금리로 치면 지금 2% 정도잖아요. 네네. 5%에서 2%면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거죠. 그죠. 반보다도 더 떨어진 네네네. 건데.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건데 그 당시에는 2001년도에 한 대출 이자가 12% 정도에서부터 떨어졌거든요. 대출 이자가. 네, 그 정도부터 떨어졌으니까는 2003년, 4년 막 이렇게 이제 부동산 막 붐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 당시에 이제 금리가 한 7%, 뭐 이 정도 됐어요. 6%. 네. 그래서 생전 처음 보는 대출 금리 한 자릿수 때 들어와가지고 매우 충격적이었죠. 네, 그래서 뭐 이제 완전히 돈이 넘쳤었죠. 네, 대출 금리가 대출 금리가 한 자릿대야 막 이랬다는 거죠. 그렇죠. 진짜 깜짝 놀랐죠. 그게 이제 평생을 다 늘 그 전 세대는 다 10% 이상대로 다 금리를 봐왔었는데 그게 이제 내려왔다는 게 그래서 뭐 옛날 어른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무조건 빚은 없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게 다 그런 거잖아요. 예, 뭐 워낙 금리가 비싸니까 그랬었던 건데 그게 이제 처음 경험한 한 자릿대를 그때 경험한 거죠. 근데 그때도 너무 많이 내려와서 더 이상은 안 내려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더 내려와 버렸으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이제는 뭐 올라갈 일만 남아 있지 않겠냐. 근데 이제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 부동산 시장은 아무래도 조금 잠잠해질 수 있는 소지가 있겠다. 부동산 시장이 잠잠해지기 위해서는 사실 뭐 정책이고 그런 것보다는 금리 인상이 되면은 그냥 한 방에 잡힌다. 뭐 그렇다고 봐야죠. 제일 강력한 내용이죠. 사실. 미국에서 미국이 금리 올리기 시작하면 그렇죠.
예. 예. 그렇다고 보여져요. 예. 제일 일단은 뭐 가격을 낮추는 거는 제일 강력한 효과죠. 예. 금리 인상이. 예. 그쵸. 아무래도. 예. 뭐 지금 뭐 이렇게 그게 이제 무슨 파산으로 갈거나 그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일단 뭐 40% 대출 받고 뭐 신용 대출 받고 뭐 전세 대출 받고 이런 게 다 해당되거든요. 그쵸. 전세 대출이 엄청 빠질 것 같아요. 예, 그런 데에서도 일단 겁을 먹게 되고 사실은 뭐 아무래도 뭐 영끌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끌어들이거든요. 네. 뭐 심지어는 제가 뭐 이렇게 사람들 상담해 보면 자기 신용만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네. 남의 신용까지 끌어들여가지고 그걸 또 자기가 빌려가지고 네. 또 투자하고 이런 것까지 한단 그러더라고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 연쇄적으로 가격이 금리가 올라가면 매우 큰 파급 효과가 나오고 네. 못 견디면은 결국 부동산을 팔 수밖에 없는데 이제 결국 매물로 이제 쌓이게 되는 그런 네.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예. 그런 가능성은 뭐 있을 수 있다고 보여져요. 예. 금리 인상의 조짐이 보일 때, 예. 뭐 언젠가는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뉴스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뭐 미국 페드에서 그 금리를 안 올린다고, 그 전에도 그랬잖아요. 2019년에 금리 두 차례 인상, 세 맞아요, 차례인가요? 맞아요. 인상한다고 예. 했다가 안 했죠. 안 했잖아요. 그거 없던 말로 하겠다. 네, 금리 예. 더 내리겠다. 뭐 이렇게 된 건데 네. 반대로 그 반대의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선례가 그렇죠. 있었으니까. 그렇죠. 예. 왜냐면 상황이 그렇게 됐는데 뱉은 말 때문에 고집하다 망하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 금리 인상의 조짐이 보여요. 미국에서. 예. 그러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예. 출구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나요? 그러니까 예.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네. 그러니까 그걸 자꾸 맞추려고는 안 하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일단, 예. 왜 그러냐면 네. 그걸 맞추려고 하지 말고 네. 사실은 이게 이 지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네. 우리는 원래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네. 아니 어떻게 미래를 어떻게 아냐고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 것도 대비하고 저렇게 될 수 있는 것도 대비하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그죠. 그게 정상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 대비라는 건 결국 뭐냐면은 저는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집 없는 사람은 집을 사시라 이거예요. 이제 사야 돼요. 네. 막말로 말해서 금리 인상될 소지가 있다라고 하지만 안 인상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유동성 유지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백신 별 효과 없어가지고 네. 계속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정말 초인플레이션은 갈 수도 있는데 그럴 때 내 자산 하나 없다. 그러니까 자산 하나 없다. 네.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죠, 그러니까는 부동산이 있어야 된다 이런 네. 얘기예요. 있는데 단 영끌하지는 말아라 이런 얘기죠. 단 영끌하지는 말고 네. 그리고 이제 두 가지인데 영끌하지는 말고 좋은 자산을 사 이런 얘기예요. 좋은 자산. 네, 좋은 자산을 사면 막말로 말해서 좋은 일이 벌어지면 좋은 거고 네. 나쁜 일이 벌어져도 좀 버티면 네. 다시 걔는 재가치를 하니까 별 문제가 안 된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과거 사례를 봐도 누가 망했나 하고 보면은 결국은 무리한 사람들이 망하고 예. 또는 좋은 걸 못 사니까 나쁜 거라도 사두자 뭐 이렇게 네.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망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의문이 생기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막말로 나는 지금 좋은 거 사면 강남 재건축 사고 싶은데 그 돈은 없는데 네. 뭐 그리고 뭐 딸랑 무슨 뭐 한 1, 2억 있는데 뭘 사야 되냐 네. 뭐 이런 수도 있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조금 지방으로라도 눈을 돌리면 지방에도 각 지방마다 좋은 데들이 있어요. 좋은 데, 좋은 아파트들이 있단 네. 말이에요. 그런 걸 살려고 하라 이런 얘기죠. 예. 그런 거를 사두면 네. 예. 그야말로 계속 이런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고 네. 예. 그리고 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네. 뭐 상관이 없고 예.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둘 다 대비하는 게 맞아요. 보통 사람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게 가지고 있는 게 무리하지만 않다면은 네, 네. 굳이 뭐 매도할 이유가 없죠. 그냥 세월이 지나면 버티면 되는 거죠. 그죠? 자기 일종의 자산인데 그냥. 예. 제 얘기를 하나만 하자면요. 네. 예. 좀 부끄러운 얘기이긴 한데요. 네. 예. 부끄러운 얘기 같은 거 하면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하죠. 사람들이. 예. 그래서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하자면은 저는 제가 살 집이 없습니다. 아 진짜요? 예, 저는 제가 살 집이 없어요. 제가 네. 사는 집이 네. 자가가 아니에요. 제가 살 집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없다고는 말을 안 해요. 네. 저도 이제 부동산은 뭐 있죠. 있긴 있는데 네. 뭐 그래도 뭐 개수는 좀 있어요. 네. 네. 개수는 좀 있는데 막상 정작 내가 살 만한 집은 없고 내가 사는 집
이게 현재 살고 있는 집도 자가가 아니라고요. 네. 예, 그런 슬픈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집값 떨어지면 사야지 이러고 네. 그러면서 무슨 말이냐면 그렇지만 네.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집값 떨어지면 사야 되겠다 그 말 뜻은 뭐냐면 지금 상황에서 내가 내 집을 내가 마음에 드는 거 이런 걸 사려고 하는 건 너무 무리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취득세도 12% 내야 되고 그렇잖아요. 무리스럽잖아요. 그리고 뭐 다른 걸 막 팔아서 겨우 뭐 하나를 사고 이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무리스럽잖아요. 그리고 양도세 다 내가면서 내가 하나 사고 이런다는 것 자체가 무리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 자산들을 다 팔아버리고 이럴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죠. 걔는 계속 갖고 있겠다 이런 얘기예요. 무리스럽지 않아요. 그러면은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뭐 내 자식들이 잘 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그럼 내 집을 하나 사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렇다 이거죠.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양쪽 다 좋네요. 그러니까요. 떨어지면은 이번에는 좀 내가 살 집으로 그렇죠. 갈아타 볼까? 그렇죠. 뭐, 그런 생각을 할 이런 수 거고. 그렇죠. 쭉 올라가면은 내가 갖고 있는 거 올라가는구나. 올라가니까 뭐 그래 뭐 괜찮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근데 그게 말은 쉬운데 사람들이 잘 안 돼요. 안 되기는. 욕심이 사람들이 다 욕심이 있다 보니까 뭐 막 올라가면 내 그냥 막 이렇게 1, 2억이라도 내가 들고 있잖아요. 그럼 막 불안해요. 이거라도 빨리 부동산에 또 넣어서 부동산에 막 이렇게 가격을 해서 돈을 막 더 불려야 되는데 이걸 내가 현금으로 들고 있다니 막 이러고 있다고요. 근데 그렇게 무리하면서까지 막 이렇게 뭐 풀베팅하고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그런 리스크를 대비하는 것도 대비하는 거지만 또 뭐 그렇게 뭐 설령 뭐 그런 내 생각과 벗어나는 다른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기회가 올 거잖아요. 또 세월이 지나면 늘 그런 얘기가 이제 진리인 것처럼 뭐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것처럼 똑같은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진 않잖아요. 뭐 늘 그렇지만 사람들이 꼭 이래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5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대출까지 끼고 그러면 한 7억을 살 수 있어요. 7억짜리 집을 살 수 있어요. 이런 분은 다 10억짜리 집을 바라보면서 괴로워해요. 내가 왜 10억짜리를 못 살까 이러면서 괴로워해요. 7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 10억짜리 집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또 다 뭐 14억짜리 집을 막 바라보면서 막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런 거를 갖다 살 수 있냐를 막 고민하면서 계속 머리를 터지려고 해요. 근데 이런 분들에게 제가 꼭 물론 그 욕심 때문에 그런 거긴 한데 이런 분들에게 또 욕심 말고 또 새로운 개념으로 좀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그 집을 내가 원하는 뭔가의 어떤 자산을 한 방에 좀 하려고 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하려고 좀 생각을 해봐라. 단계로? 단계적으로. 일단은 그래서 지금은 내가 원하는 걸 꼭 사겠다는 게 아니라 방어의 개념으로. 왜냐하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5억 갖고 있는 사람도 7억짜리 집을 사놓아야 최소한 방어는 될 거 아니에요. 내가 10억짜리를 원하지만 10억짜리는 못 샀어도 최소한 7억짜리를 갖고 있어야 10억짜리가 15억이 되면 7억짜리가 10억은 돼야 내가 그 다음에 뭐를 도모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원하는 걸 딱 지금 어떻게 살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왜 이게 안 되지 하고 막 고민하고 이러지 좀 말고 일단 조금 마음을 바꿔서 방어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 수준에 맞는 거를 한번 해봐라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다가 그리고 이제 뭐 재테크나 이렇게 하는 행위가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이제 그 사이에 또 돈도 벌 거고요. 그렇게 하면서 또 운이 좋으면 내가 또 고른 것들이 또 더 많이 성장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정말 내가 원하는 거로 바꿔타기 할 수 있는 몇 년 후에 바꿔타기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 디딤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생각을 일단 가지고 나중에 조금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좀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요거 두 개를 딱 목표가 있으면 얘를 사놓으면 그렇죠. 빠져도 어차피 이만큼 차이인 거고 올라도 이만큼 차이니까 가격 변동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확 없어지겠네요. 그럴 수 있으니까 일단 그걸 가지고 계속 고민하면서 막 어떻게 하면 더 연끌을 해서 뭐 이걸 원하는 걸 이걸 할까 막 이렇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마음이 또
한 방에 내가 원하는 걸 딱 해놔야 내가 모든 걸 다 이제 해결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러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돼봐야 또 고민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러지 말고 뭐 이게 인생을 계속 이렇게 뭐 조금씩 더 좋은 단계로 가면서 살면 네. 좋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목표에 제일 가까운 걸 사놓는다. 그렇죠. 그 내가 할수 자기 있는 수준에 안에서. 맞는 네. 예, 목표에 가까운 걸 일단 해놓고 네. 내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목표에 점점 접근하는 이런 삶을 살겠다. 이렇게 좀 마음을 먹으면 거기 보태서 또 다음 걸로 가고 그렇죠. 보태서 다음 예, 걸로 예, 가고. 예. 네. 그런 게 운 좋으면 두 개가 붙으면 확 갈아타버리고. 더 좋고요. 네. 그렇게 되면 그럼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게 예. 저는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집은 무조건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 드네요. 지금은 그렇다고 봐야죠.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상황.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